여러분, 요즘 거리의 풍경이나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울 압구정의 아파트 한 채가 80억을 기록하고 성수동의 펜트하우스가 100억 원대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00년을 모아도 닿기 힘든 숫자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섬뜩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화려한 콘크리트 성벽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이 순간, 정작 그 자산을 쥐고 있는 진짜 부자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짐을 싸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부동산 불패라는 공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 달콤했던 성공 방정식을 스스로 폐기하고 있는 걸까요? 2026년 대한민국 부의 지도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그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금융권의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인 2025년 한국 부자 보고서의 데이터를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제외하고 오직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 자산만 10억 원 이상 가진 부자가 무려 47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전주시나 포항시 시민 전체가 주머니에 현금 10억씩 넣고 있는 것과 맞먹는 숫자죠. 이들이 움직이는 총 금융 자산은 자그마치 3,066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예산의 5배가 넘는 이 거대한 자본이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자들 사이에서도 극명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자산 10억에서 30억 사이의 일반 부자층은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300억 원 이상의 초고자산가층은 무려 12.3%나 급증했습니다. 쉽게 말해 어설픈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에 허덕일 때 자산 300억 이상의 초고자산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던 비중은 과거 60에서 70%를 상회했지만 이제는 50%대를 향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십 년간 누려왔던 성공 공식을 버리는 데는 세 가지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징벌적 세금의 장벽입니다. 이제 다주택자가 된다는 건 국가에 내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취득세부터 종부세, 양도세까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길을 세금이 철저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최대 75%에 달합니다. 10억을 벌어도 7억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둘째,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 빌린 거대 대출금들이 2026년 현재까지도 금융권의 발목을 잡으며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무려 12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2025년부터 2027년 사이에 만기를 맞습니다. 건설사들은 집을 팔아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매수자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 폭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누구보다 먼저 듣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셋째,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입니다. 상위 1% 부자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50억짜리 빌딩은 있는데 정작 당장 쓸 현금이 없어 쩔쩔매는 가난한 부자들이 속출하는 것이 지금의 민낯입니다. 2024년 한 해만 봐도 강남권 대형 빌딩 거래는 전년 대비 42%나 급감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팔아도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고 보유하고 있자니 유동성이 막혀 숨이 막히는 겁니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떠나는 건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바닥을 찍은 채 아주 길고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는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침체의 공포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를 가장 먼저 덮쳤습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41개월째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조업 고용 부진과 대기업의 희망퇴직 연령 하락이 40대 가장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소득은 끊기는데 대출 이자와 물가는 오르고 연끌에서 산 아파트 대출금은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40대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이 중 70% 이상이 주택 관련 대출입니다.
금리가 연 4%만 돼도 연간 이자 부담이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건 내수 시장이 박살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40대가 소비를 줄이면 유통, 교육, 외식, 자동차 등 모든 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냉혹한 사이클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인구 절벽까지 겹쳤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미래 소비자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30년 후 이 나라에서 누가 지금 짓는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수천조 원의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꼽은 유망 투자처 1위는 부동산을 제치고 주식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평범한 개미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타깃은 AI와 전력 인프라입니다. 부자들은 AI 시대의 핵심이 반도체를 넘어 전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챗GPT 하나가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량이 웬만한 중소도시 하루 전력 사용량과 맞먹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우는 전기량을 감당하기 위해 변압기, 전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기업의 주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국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SKES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2024년부터 이 종목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타깃은 화폐 가치 하락의 방패,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원화 가치가 녹아내릴 때 내 자산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를 선택한 것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금 가격은 온스당 2,700달러를 돌파했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과거엔 비트코인을 도박이라 부르던 자산가들도 이제는 디지털 금으로 인정하며 포트폴리오를 채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깃은 글로벌 배당주입니다. 국내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2%대로 떨어진 반면 미국과 유럽의 우량 배당주들은 4에서 6%의 안정적인 배당을 제공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자산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맥도날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들은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배당 귀족주들입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업들이 부자들의 새로운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터널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자들의 행동 양식에서 추출한 현실적인 생존 로드맵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등기보다 현금 흐름에 목숨 거십시오. 제발 무리해서 영끌하지 마세요. 깔고 앉은 집값이 10억이면 뭐합니까? 당장 쓸 현금이 없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목표는 순자산이 아니라 매달 통장에 꽂히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월 300만 원의 배당이나 임대료가 들어오는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삽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5천만 원을 모았다면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계약금 넣지 마세요. 대신 연 배당률 5%짜리 미국 고배당 ETF에 투자하면 연간 250만 원, 월 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2억이 있다면 월 80만 원, 5억이 있다면 월 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진짜 자산입니다. 둘째, 나만의 전문성을 투자 무기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이 현장에서 느끼는 직업적 통찰이 기관 투자자도 모르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신다면 전기차 시대에 어떤 부품 회사가 뜨는지 피부로 압니다. 병원에서 일하신다면 어떤 의료기기가 정말 많이 쓰이는지 압니다. 유통업에 계신다면 어떤 브랜드가 진짜 잘 팔리는지 압니다. 내 인생을 갈아 넣어 얻은 지적 재산권으로 투자하십시오. 유튜브나 증권방송에서 떠드는 전문가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라는 강력한 복리를 믿으십시오. 20, 30대 여러분에게는 자산가들도 돈 주고 못 사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당장 1년에서 2년의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10년, 20년 뒤를 보고 우량 자산을 사모으십시오.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삼성전자 주식 1,000만 원어치를 사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며 25년간 보유했다면 2025년 현재 약 15억 원의 가치가 됐을 겁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률입니다. 시간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부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고여있는 부동산이라는 웅덩이에서 혁신 기업과 금융 자산이라는 드넓은 바다로 돈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계속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자들보다 반박자 빠르게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그동안 부동산에 묶여있던 수천조 원이 새로운 곳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 돈의 흐름을 읽고 그 물길에 내 작은 배를 띄운다면 우리도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부자들의 전략을 무작정 따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움직이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확인한 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이 여러분의 2026년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